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넷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는 시게이트가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과 이것으로 인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홍진욱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시게이트는 지난 19일 포괄적 사업 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부를 시게이트에 약 14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성장 사업 분야 투자금 조달을 위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부를 매각했는데요. 매각 금액 가운데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시게이트의 지분 약 9.6%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받아 시게이트의 2대 주주의 자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게이트는 이번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부 인수로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해 업계 2위 자리를 굳혔는데요. 지난달에 히다치의 글로벌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스토리지 시장에서 1위인 웨스턴 디지털과 본격적인 2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한편 다나와 리서치를 통해 지난 4월 2주간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웨스턴 디지털과 히다치를 합친 판매량이 약 54% 정도로 절반을 조금 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판매량을 합치면 45% 정도인데요. 비록 웨스턴 디지털 연합이 점유율 면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처럼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다음 주 판매량부터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시게이트의 삼성전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부 인수는 시장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이외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도 애플의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고소해 경쟁사이면서도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한 두 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태블릿 PC 시장 규모가 오는 2015년에 500억 달러에 가깝게 성장해 TV와 PC에 이어 3대 가전제품이 될 것이라고 미국 시장조사업체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시장을 지배하겠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유율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내 출시를 위한 아이패드2 물량이 지난주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의 23일 예약 판매와 28일 정식 출시가 애초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가 42인치 100만 원대 보급형 3D TV를 출시하면서 LG전자와 삼성전자는 3D TV 기술 경쟁에 이어 이번엔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비밀리에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정보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바일 게임 등 다른 네트워크 게임은 2년간 유예 기간을 가진 뒤 적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옴니아2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옴니아2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PC방 관련 단체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들이 지난 16일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LTE 시험망 가동에 들어가는 등 상용화 및 전국망 구축을 당초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열풍이 가전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 와이파이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날씨나 요리 정보는 물론 트위터 등 프리미엄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게임 쪽에서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 오는 27일 1차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1차 비공개 테스트에는 최고 20레벨의 콘텐츠가 공개되며 게임의 동양적인 이동 시스템인 화려한 경공과 게임 특유의 스킬 시스템, 파티 시스템 등 차별 요소를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테스트 일정 공개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 이 게임으로 인해 PC 업그레이드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전자책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종이책을 앞질렀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태블릿의 보급이 늘어나면 전자책 매출이 올라갈지 궁금해집니다. PC 모니터 시장에 LED 백라이트를 채택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CCFL 모니터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LED와 CCFL 백라이트를 단 모니터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LED 모니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올 4월에는 LED 모니터가 CCFL 모니터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은 CCFL 중심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단화 판매율을 보면 CCFL이 9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LED 모니터가 CCFL 모니터 판매율을 추월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 판도는 LED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업체들은 CCFL 모니터 생산량을 줄이고 LED를 늘리겠다고 계획했고 LED를 소비자에게 더 강조했습니다. 한 모니터 전문 업체의 경우 LED 모니터만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하며 LED 모니터 생산에 주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도 올해 신제품 라인업을 모두 LED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CCFL보다는 LED가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든지 친환경이 있다든지 저전력으로서 좀 경제 비용이 좀 부담을 덜 가는 정도를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또한 그 소비자의 선호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휴사들은 LED가 탑재한 모니터를 생산이 된 거죠. 또 그 수요가 또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CCFL 모니터보다는 LED를 많이 찾는 그런 지금 시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에너지 소비 전력과 유해물질 사용,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친환경이 이슈가 되면서 LED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LED가 가격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소비자들도 이미 LED로 돌아섰습니다. 다나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인기 모니터 20개 중에서도 2개를 제외한 모니터가 모두 LED 제품인데요. 판매량뿐 아니라 인기 순위에서도 90%가 LED라는 점은 LED 모니터가 빠른 속도로 판매율을 넓혀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CCFL 모니터는 시장에서 빠르게 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정소라입니다. AMD는 지난 18일 메인스트림용 그래픽카드 라데온 HD 6000 시리즈 새 종류를 발표했습니다. 40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이번 신제품 그래픽카드는 HD 3D와 아이피니티 그리고 2세대 다이렉트 X 11 기능 등이 있으며 기존의 라데온 HD 5000 시리즈를 대체하는 차세대 그래픽카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왔는데요. 파나소닉 코리아는 아웃도어용 디지털 카메라 2종류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인 카메라 기능에 방수와 방진 기능은 물론 2m 높이에서 떨어져도 문제없도록 충격 방지 기능을 강화했으며 나침반 기능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벨키는 아이패드2 출시에 맞춰 거치대 겸용 케이스 4종류와 액정을 보호해주는 오버레이 1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고소하고 삼성이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애플을 맞고소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시간에는 담당 기자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월 넷째 주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